실수를 했지만 실망하지 않은 은희 이야기. 은희는 지금 발레 공연을 하고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춤추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어. 그런데 은희는 한 발 끝으로 서서 도는 피루에트를 추다가 박자를 놓쳤어. 은희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춤을 추었지. 공연이 끝나자 은희는 실수 때문에 실망스럽고 기분도 나빴어. 하지만 피루에트를 제대로 못한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은희를 안아주었어. 실수를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이야. 은희는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야. 잘하고 싶어서 집중하는 거야.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 은희는 실수도 받아들일 줄 알아.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은희의 춤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은희도 바라는 만큼 잘 해내지 못하면 실망을 해. 그래서 때때로 힘이 빠지고 화도 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에 대해 자기 탓을 하며 괴로워하지는 않아. 은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뛰어난 데다 노력도 많이 해. 은희는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 잘못된 것에 매달려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그러니까 은희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완벽주의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웠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그렇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완벽주의자는 그렇지 않아. 완벽주의자는 일이 잘 되어도 여전히 두려워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건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야.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그런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해. 다음에 나오는 표를 한번 살펴보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완벽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야. 숙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숙제로 해야 하는 조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제때 낸다. 그리고 조사를 하며 배운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완벽주의. 숙제를 3번 이상 다시 쓰고 이틀 밤을 꼬박 세운다. 더 잘하려고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낸다. 그렇지만 내가 한 숙제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 시험 공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신있게 시험을 치르고 시험 결과가 만점이 아니더라도 만족한다. 완벽주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손에 땀이 차고 마지막까지 꾸물거린다. 친구는 100점을 받았는데 나는 95점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모둠이 함께하는 과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모둠 과제를 하면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다. 완벽주의. 누구도 나만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 혼자 숙제하는 게 좋다. 모든 과제를 하면 한 일도 없이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가 얄밉다. 상장에 내 이름이 잘못 적혔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름이 잘못 적혀 있더라도 자랑스럽게 상장을 받는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름을 제대로 고쳐주시겠지 하고 생각한다. 완벽주의. 선생님이 학생 이름도 제대로 못 적나 하고 짜증을 낸다. 친구와 어울리기.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많은 친구들과 사귀는 것은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 완벽주의. 운동을 잘하고 똑똑하며 인기가 많은 친구가 아니면 어울리는 게 싫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열심히 노력하는 것. 조금 두려워도 새로운 일을 기꺼이 하며 스스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운다. 완벽주의. 특히 남 앞에서 실수하는 게 두렵다. 실수할까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싫다. 방 치우기.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다. 이부자리를 대고 옷을 치운다. 완벽주의. 방이 원래대로 깨끗하지 못하면 화장실도 갈 수 없다. 축구팀 들어가기. 열심히 노력하는 것. 축구팀에서 일주일에 2-3번 재미로 뛰고 가끔 다른 팀과 경기도 한다. 완벽주의.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능한 한 자주 수업을 받고 매일 축구 연습을 한다. 다른 팀을 모두 이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완벽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거란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기분이 좋은 거야. 하지만 완벽주의는 노력은 엄청나게 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을 걱정해. 또 일이 완벽하지 않을 때 조금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해지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은 두렵더라도 새로운 일을 해본다는 거야. 그렇게 도전을 해야 네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단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제대로 못하고 실수할까봐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완벽주의는 좋은 걸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완벽주의자라며 자랑스러워해. 완벽주의 덕분에 성공할 거라고 믿지. 그러나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완벽주의는 오히려 성공에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완벽주의는 걱정거리이고 짐이야. 전혀 도움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더라면 일을 잘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그건 싫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 발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본다면 완벽주의 탓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게서 완벽주의를 걷어내면 오히려 더 잘 해낼 거야. 성공은 한 사람의 재능과 에너지, 열정을 쏟아붓는 끈기에서 나오거든. 너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내가 갈고 닦은 재능과 기술에다 쏟아부은 노력, 거기에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보탠 덕분이지. 그러나 완벽주의는 걱정거리를 보탤 뿐이야. 네가 완벽주의자면서 어떤 일을 잘 해냈다면 그건 완벽주의 때문이 아니야. 완벽주의라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거라고 말해야 옳아. 그렇다고 완벽주의가 어떤 정서적인 장애라는 뜻은 아니야. 물론 정신병도 아니지. 완벽주의자 가운데 우울하거나 불안증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울과 불안은 완벽주의와는 따로 떼어 다루어야 해.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야. 혹시 네가 완벽주의자라고 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방해가 되는 완벽주의를 계속 생각해보자.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잘하게 될 거야. 7가지 짐 덜기 방법. 네가 사는 마을에 오늘 축제가 열렸어. 특별한 날이라 길에는 볼거리, 구경거리가 가득해. 한쪽에서는 2인 삼각 경주나 보물찾기 놀이, 물풍선 터트리기 놀이도 하고 있어. 팝콘이나 솜사탕 같은 맛있는 간식거리도 잔뜩 있고 말이야.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지. 하지만 넌 등에 벽돌이 가득 담긴 배낭을 메고 있어. 노는 것도 흥미없고 피곤하기만 해. 벽돌의 무게가 너를 불편하게 해. 군것질하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 완벽주의자로 산다는 건 이처럼 항상 벽돌이 가득 담긴 배낭을 메고 있는 것과 같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짐의 무게조차 느끼지 못하게 돼. 알고 있다고 해도 사는 것은 원래 그런 거라고.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은 틀려. 분명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네 짐을 덜어내면 날마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단다. 이번에는 네가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앞으로 나올 7가지 방법을 짐 덜기라고 해. 이것은 배낭에서 당장 벽돌 한두 개쯤은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야. 걱정과 부담을 덜게 되면 생활에서 재미를 느끼게 될 거야. 짐을 더는 방법. 집에서, 학교에서,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걱정이 들 때면 언제든지 짐 덜기 방법을 써도 좋아. 짐 덜기 방법을 쓰면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돼 기분도 나아질 거야. 짐 덜기 방법에 번호를 매겨놓았지만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단다. 하고 싶은 방법을 써본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렴. 하면 할수록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기분이 나아질 거야. 1.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자.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마지막까지 호물거리니? 완벽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까봐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나 몰래 두려워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완벽주의자일지도 몰라. 자, 일단 시작해.
수학 숙제든 미술 숙제든 당장 시작하는 거야. 준비가 덜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당장 시작해.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작한 뒤에는 미뤄왔던 것을 계속해서 다른 걸로 바꾸어 가렴. 무엇인가를 자꾸 새로 시작하면 할수록 뭔가에 도전하는 게 더 쉬워져.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2. 잘 쓰려 하지 말고 그냥 쓰자. 이 책에 있는 다른 활동을 하려면 앞에서 사용한 일기장을 활용해야 될 거야. 그러나 일기장은 이런 활동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란다. 완벽주의의 짐을 덜게 하고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는 너만의 공간이야. 일기장에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렴. 네 생각과 감정을 일기장에 적어보면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단다. 전에는 몰랐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고 네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어. 이 책에 있는 활동을 하며 완벽주의를 떨치려고 노력해봐. 네 생각과 감정이 바뀔 거야. 일기장에 생각과 감정을 적는다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단다. 물론 가끔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일기장에 어떤 것을 적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 기분이 좋아지고 걱정을 덜어주는 일들을 적어봐. 네가 잘한 일들을 써봐.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 코앞에 닥쳐 걱정이라면 그 일에 대해 적어보렴. 그 일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봐. 너는 언제 가장 즐겁니? 그 순간을 적어봐. 무엇보다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일기장에 적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 3. 많이 웃자. 어떤 일을 잘 해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쓰인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 웃을거리를 찾아보는 거야. 많이 웃을수록 더 좋단다. 웃으면 몸속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지. 웃음은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해. 웃을 때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근육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도움을 줘. 좀 더 용감하고 씩씩해지도록 에너지를 낼 수도 있어. 휴식과 유머는 긴장되고 힘이 들 때 정말 큰 힘이 된단다. 너를 웃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할게. 물론 너에게 더 잘 맞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봐도 좋아. 재미있는 영화 보기, 신나는 책을 읽거나 재미있는 웹사이트를 찾아보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우스꽝스런 그림 그려보기. 4.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자. 완벽주의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단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기도 하고 기진맥진하거나 긴장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지쳐버리기도 한단다. 몸이 좋지 않거나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몸을 움직여보자. 운동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강한 방법이란다. 운동은 불안한 기운을 날려주고 마음을 비우게 해주지. 아래에 나오는 활동도 충분히 운동이 돼. 동네 한 바퀴 뛰기, 공원에서 농구하기, 개 산책시키기,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친구나 가족들과 수영하기, 집안일 하기, 부엌 청소, 먼지 떨기, 마당 쓸기, 눈 치우기, 거실에서 팔 벌려 뛰기,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5.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한 어떤 일이 완벽하지 않아서 속상하니? 그럼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네가 있는 야구팀이 너 때문에 경기에서 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기분이 정말 나쁠 거야. 너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그게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만일 실수한 사람이 네 친구나 다른 가족이 한 일이라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친구는 비록 이번 시험 성적이 나빴지만 네가 하는 만큼 다른 것들을 잘 해내.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너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때도 있어. 또 너만큼이나 다정하고 상냥해.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너는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친구는 못난 사람이니? 그렇지 않아. 넌 너 자신보다 그 친구를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너 자신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뭔가를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실망할 때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렴. 그러면 좀 더 공평하게 너를 돌아볼 수 있을 거야. 6. 안 돼 하고 말하자. 앞에서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배웠어. 완벽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해.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해내려고 하지. 그러면 자신만 힘들게 돼. 다음에 누군가 네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바빠서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하고 말하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해야 해. 그것이 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 물론 안 돼 하고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단다. 숙제나 집안일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나 다른 일들이라면 안 돼 하고 말해도 괜찮아. 7. 점수는 잊자. 때때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하다면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해보렴. 아니면 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 예를 들어 네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는 거야. 그런 일은 못할 수 없잖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살펴보렴. 아래에 나오는 일은 모두 긍정적인 일들이야. 네 기분을 좋게 하니까. 몇 가지는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할 거야. 산책하기. 동생과 함께 놀아주기, 색칠하거나 퍼즐 맞추기, 동생과 경쟁하지 말 것, 친구에게 메일 보내기, 책 읽기, 놀이터에서 놀기, 일기 쓰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화드리기, 음악 듣기.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도 짐 덜기 방법들을 알려주고 필요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 네가 해본 활동이 있으면 몇 가지를 보여드리렴. 아마 그들도 너와 같이 해보고 싶어 할 거야. 완벽주의는 왜 생길까? 대연, 11살. 대연이는 아빠를 도와 창고에서 목공일하는 걸 아주 좋아해. 아빠는 대연이에게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법이나 길이를 재고 나무에 표시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어. 이런 일은 대연이의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된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 선반을 고치는 걸 거들어 주어서 고맙구나. 너랑 함께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걸? 우리는 정말 멋진 팀이야. 대연이는 자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어. 지아, 12살. 지아는 소프트볼을 좋아해. 지아는 포수인데 체육 선생님이 지아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 지아 아빠도 예전에 포수였고 매주 지아가 받는 훈련을 도와주시지. 아빠는 지아가 나가는 모든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러 오셔. 시합에서 지아는 3개의 안타를 치고 2루로 도루하려던 주자도 아웃시켰어. 아주 잘했지. 하지만 경기가 끝나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잘하기는 했는데 또 낮은 공을 놓쳤어. 그걸 막았어야지. 안 그러면 너는 절대 제대로 못해. 아빠는 화가 난 말투야. 그 말을 들은 지아는 기분이 안 좋아. 완벽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단다. 앞의 이야기에서 대연이는 아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의 조수가 된 듯해 기쁘고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졌어. 목공일을 하면서 대연이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일도 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무엇이든 잘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지. 이런 것이 대연이한테 큰 도움이 된단다. 대연이는 자신이 능력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와 잘 지내는 것은 대연이 자신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대연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반면에 지아는 아빠의 말을 들은 뒤로는 내가 정말 포수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지아는 진짜 소프트볼을 잘하는 걸까? 아빠는 지아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 포수를 못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왠지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결국 지아는 자신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이런 것을 가리켜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있다고 한단다.